트렌드를 읽어보는 시간 주식 트렌드 월요일 밤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할 진행의 아나운서 이수아입니다. 저희 주식 트렌드에서는요, 오늘 시장 이슈 체크와 더불어서 현재 시점에서 주목해볼 만한 핵심 공략주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오늘도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다양하고 알찬 정보들 꼭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위한 생방송 공략주 두 가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주식 트렌드에서는요, 최근 시장 흐름 체크와 함께 주목해봐야 할 이슈들을 브리핑해 드리고 있고요. 또 시장의 흐름 속에서 관심 가져볼 만한 히든 종목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이 시간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오늘의 공략주까지 꼭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오늘 시장 마감 시황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 첫 거래일의 상승 탄력을 그대로 이어받은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연일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주고 있는데요.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역시 또다시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어줬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과 기관은 물량 덜어낸 반면에 외인만이 홀로 2조 원 넘게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 코스피 3% 넘는 강세 나타내면서 4,457선에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시총 상위주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반도체 슈퍼 사이클 속에서 쉬지 않고 랠리를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삼성전자 무려 7% 강세 나타내면서 13만 8,100원에 종가 형성해줬고요. SK하이닉스 역시 2%대 강세 나타내면서 69만 6천 원에 장 마감했습니다. 이 밖에 에즈에너지솔루션이 2.91% 상승,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78% 오름세 보여줬고요. 현대차 역시 2%대 강세 나타내면서 30만 4,500원에 장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도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인만이 홀로 물량 덜어낸 반면에 개인과 기관이 각각 997억 원, 243억 원 쌍끌이 매수하면서 지수의 상방 압력을 높였습니다. 오늘 코스닥 1.26% 오르면서 957선에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총 상위주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가 나란히 상승으로 마감해줬습니다. 에코프로 BM이 2%대 상승 마감을 해줬고요. 에코프로 역시 1.81% 오르면서 89,900원에 종가 형성해줬습니다. 이 밖에 알테오젠이 2.52% 상승, ABL바이오 역시 8%대 강세 나타내줬고요. 반면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3%대 약세로 마감하면서 47만 6,500원에 장 마감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위한 생방송 공략주 두 가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생방송 안에서 공략해드렸던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주로 소개해드렸던 한미반도체 무려 38%의 상승률을 달성을 해줬고요. 또 로봇주로 소개해드렸던 T로보틱스가 18.87%의 상승률, AI 관련주로 소개해드렸던 루닛 역시 15.92%의 상승률 달성하면서 최고가 45,550원까지 터치해준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요즘 반도체주가 계속해서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죠. 제주반도체 무려 78%의 상승률 달성하면서 최고가 35,000원까지 터치를 해줬고요. 알테오젠 역시 단기간 안에 2%대 상승률 달성해준 점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위한 생방송 공략주 두 가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공략주 빠르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방송 하단에 QR코드 준비해뒀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신 후에 화면에 가져다 대시면 빠르게 입장 가능하시고요. 또 문자 통해서도 저희와 함께 보실 수가 있는데요. 샵 3989번으로 정석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오늘의 공략주와 더불어서 이 시장 대응 전략까지 함께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이용 시에는 정보 이용료 100원이 부과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전문가님과 함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트렌드를 읽어보는 시간 주식 트렌드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월요일 밤 힘차게 달려주실 투자의 정석 정민상 전문가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투자의 정석 정민상 전문가입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부터 정책 시행으로 유례없는 이런 국내 증시 폭등 랠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오늘도 좀 구체적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주식 트렌드에서는 오늘 시장 이슈 체크와 더불어서 이 시장 공략할 수 있는 핵심 공략주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인사이트와 전략 준비해 주셨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문가님과 함께 최근 시장에 대한 이슈부터 살펴볼 텐데요. 글로벌 증시부터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최근 글로벌 시장 또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근데 제가 아까 좀 궁금한 게 생겨가지고 네네. 혹시 그 좀 급한 일 있으신가요 오늘? 저요? 네. 아니요. 말씀이 너무 빠르셔가지고 좀 빠른가요? 제가 네. 좀 천천히 해보도록 거의 뭐 하겠습니다. 랩을 하시고 제가 네네. 또 올해 처음 방송이어가지고 첫 방송이어가지고 너무 떨리셔가지고 좀 많은 정보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좀 급해졌나 봐요. 빨리빨리 이렇게 정보를 드리려고. 네, 많이 좀 빨리 드리고 싶었나 봐요. 좀 마음이 급하셨나 릴렉스해서 보구나. 천천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 자, 함께 만나볼게요. 미증시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지난주 미증시 전반적인 뭐 관망세 정도로 봐야겠죠. 네, 일부 하락세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우선 지난주 별다른 이벤트 없이 목요일 신년 휴장까지 진행이 됐던 만큼 자, 이번 주 노동 지표를 기다리면서 이렇게 관망세가 나타나게 된 것인데요. 자, 전반적인 섹터별 흐름으로는 기술주 위주의 하락이 나타났는데 대표적인 우량주 그리고 AI 관련주들의 그런 어떤 현 증시를 끌고 가는 그런 중심이 되는 섹터를 위주로 좀 부진한 흐름이 나타났다. 이 정도로 진행이 됐습니다. 자, 자산 시장 이런 투자 시장의 전체 흐름을 보면은 최근 폭등하던 은값이 금 다음엔 은이었죠. 은값이 차익 실현 매물이 나타나게 되면서 급락을 했고 그리고 회복세를 보이던 금값도 금시세도 좀 일부 하락이 됐습니다. 자,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는 자, 일반적으로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은 서로 반대되는 움직임, 그러니까 디커플링되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자, 하지만 최근 시장은 연속적인 금리 인하가 있었고 그리고 양적 긴축이 끝나고 양적 완화가 시작이 되게 되면서 단기 유동성이 시장이 강하게 공급이 되게 되었고 자, 이러한 이유로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이 동시에 상승하게 되는 이렇게 이례적인 흐름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자, 현재는 안전자산에 몰렸던 수급이 차익 실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이번 주 노동지표가 무난한 결과가 나와서 소화가 된다면 자, 안전자산에서 빠져나왔던 대기자금들은 위험자산이 주식 또는 뭐 코인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단기에 유입될 가능성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번 주 노동지표를 어떻게 예상을 하고 또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떤 방향성을 잡아가야 할까요? 자, 지금 시장의 시선은 연준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노동지표에 자, 이번 주에 진행이 되죠. 집중적으로 진행되는 노동지표에 쏠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지난 11월 실업률이 예상치를 웃도는 4.6%를 기록한 상황에서 실업률이 또 한번 악화되는 흐름이 나타난다면 시장은 이제 두 가지의 관점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첫 번째는 금리 인하 기대감. 노동지표가 악화됐으니까 금리 인하가 한 번 더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발생할 수가 있겠고, 자, 반대로 조금 이게 부정적으로 본다면은 침체 리스크, 경기 침체, 노동지표 악화로 인한 경기 침체 리스크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예상을 해볼 수 있을 텐데요. 자, 과거와 다르게 현 시점의 실업률 증가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AI가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어떤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해야 된다.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기업 입장에서 AI의 도입은 인건비의 감소와 그다음에 업무 효율 증가라는 그런 이익을 가져가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현재 나타나고 있는 노동시장의 악화되는 그런 부분이 단순한 악재가 아니라 어떤 특이점이 왔을 때 어떤 특정 시점부터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를 해봤을 때 노동지표 결과에 따르는 미증시 방향성을 또 이제 두 가지로 예상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자, 만약에 이번 노동지표가 또 한 번 악화된다. 예상치보다 또 악화되는 흐름이 나타난다. 그렇게 된다면 침체 리스크가 먼저 반영이 되면서 단기적으로는 증시가 하락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앞서 말씀드렸던 AI에 대한 그런 이해와 금리 인하 기대감이 결국에는 재차 발생하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그러면서 뒤늦은 랠리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런 흐름으로 좀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유는 뭐 다른 지표들은 뭐 이렇게 크게 위축되지 않고 있는, 아직은 버텨주고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이해가, 그리고 대기 자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해가 발생할 수 있다. 자, 반대로 노동지표가 이렇게 무난한 흐름이 나왔다. 예상치 정도의 어떤 수준으로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자, 지금까지 이어졌던 미증시의 어떤 관망세 이후로 뒤늦은 랠리가 즉시 발생하는 이런 경우로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현재로서는 첫 번째 말씀드렸던 한번 차익 실현이 일부 나타났다가 단기 강하게 나타났다가 반등하는 쪽으로 뒤늦은 반등 랠리가 시작된다. 이런 쪽으로 바라보고 대응하는 것이 맞는 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만약 노동지표 악화로 증시 하락이 나타나더라도 그 하락은 짧고 강하게 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요. 자, 나스닥의 기술적 반등 위치, 이렇게 그 반등 위치를 좀 추측을 해본다면, 자,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 좀 띄워주시면. 네. 자, 이게 나스닥 차트입니다. 여기서 자, 이렇게 수렴한 이후에는 특정 방향성, 그러니까 상승이든 하락이든 강한 방향성이 나오게 되는 게 기술적 해석인데요. 자, 지금 거의 다 수렴해 가는 그런 구간이죠. 자, 여기서 단기 추세 저점 23,000포인트 최저입니다. 23,200 정도 잡을 수가 있겠죠. 금요일 종가인데요. 자, 이후로 여기서 이 포인트에서 좀 반등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바라보면 좋겠고, 만약에 여기서 구간이 이탈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노동지표 악화돼서 뭐 장기이동 평균선까지 빠진다. 그러면은 뭐 22,000에 최대 22,000. 그래서 가능성 높은 구간은 22,500포인트를 잡고 가는 게 좋을 텐데, 최대로 바라봤을 때 22,000포인트까지도 어쩌면 가능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시황을 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차트를 바라보면 어느 정도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는 게 할 수가 있는데요. 구체적인 부분은 뭐 이렇게 방송에서는 다 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통신망 들어오시면 좀 간단한 교육 진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말씀드리면, 자,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막 두 가지 경우로 뭐 이렇게 하락이 뭐 잠깐 나타났다라고 한다면,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분할 매수를 하는 겁니다. 뭐 만약에 최대 하락치인 뭐 22,000포인트가 나왔다. 그럼 그 구간에서 매수를 한번 더 담는 방법으로 이렇게 분할 매수를 진행했을 때 어떻게 보면은 단계 이후에는 랠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차익 실현을 또 할 수가 있게 되는,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되는 그런 대응 방법을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또 이제 실제로 증시 하락이 나타난다면 AI 버블론이 또 한 번 등장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AI 섹터를 중심으로 약세가 나타나게 될 텐데요. 자, 이후 반등장에서 또 AI입니다. 지금 현 증시는 AI를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기 때문에 AI에 좀 집중을 해서, 만약에 빠져준다면 뭐 중심이 되는 그런 어떤 종목, 그죠? 그런 종목을 좀 대응을 하신다면 단기에 좋은 결과 가져가실 기회로 활용하실 수 있는 좀 시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현 시장에서는 AI 인프라 관련 섹터 쪽이 실적 기반으로 좀 더 안정적인 구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관련주로 어떻게 보면 AI 직접 관련주보다는 인프라 관련주, 뭐 반도체도 될 수 있고, 뭐 배터리도 될 수 있고, 전력도 될 수 있고, 이런 인프라 관련주 쪽으로 좀 대응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이번 미증시 하락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상을 해드린 대로 만약에 하락이 나타났다 했을 때는 그
이탈한 수급들이 바이오 섹터 쪽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사전에 12월에 제가 바이오 종목 한번 추천을 드렸었죠. 그쪽으로 좀 수급 이동이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이런 흐름도 좀 방어적으로 지금은 좀 가져가는 게 좋다. 그렇게 좀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난주 미증시 흐름과 이번 주 예상되는 흐름, 자 간단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여기서 새롭게 그 주말간에 새롭게 등장한 이슈였죠. 바로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공에 대한 부분, 이 부분도 한번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난 주말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공과 그다음에 마두로 대통령의 체포 소식, 이런 게 정말 순식간에 일어난 그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지금 뭐 시장에서는 추가적인 어떤 전쟁 리스크로 우려를 하는 그런 분위기도 좀 일부는 있습니다. 사실 제가 뭐 이거 기존부터 잡아드렸었는데요. 침공 전부터 한참 전부터 잡아드렸었는데 이번 경우는 리스크라기보다는 좀 재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이번 침공으로 미국이 확보하게 되는 그 베네수엘라의 그 유전, 베네수엘라는 유전이 그러니까 원유 매장량이 세계 1위입니다. 그만큼 이 유전 확보는 향후 유가 하락성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높이게 되고, 그래서 유가라는 거는 항상 미래를 또 마찬가지로 선반영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게 지금 정리가 된 상황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를 뭐 유전 개발이 뭐 10년 걸린다 이런 얘기도 나오긴 하는데 상관없습니다. 10년 뒤가 됐든 어쨌거나 그것이 확실하다면 유가는 상승이 아니라 하락 쪽으로 바라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가 하락 가능성을 생각해야 되고, 현 시점에 유가 하락은 물가 하락과 금리 인하 가능성을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재료로 작용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리스크가 아니라 오히려 재료에 가까운 좋은 소식이라고. 좋은 소식은 아니죠. 소식. 전쟁인데. 네. 좋은 소식은 그쵸? 기뻐하면 안 되겠고 네네.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증시에는 좋은 소식이다. 이런 증시에는 뜻입니다. 좋은 그렇죠. 소식이다. 사람에게 네. 좋은 게 아니고 증시에 좋은 소식. 이거 말을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튼 증시에 좋은 소식이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증시 아직까지는 뭐 뚜렷한 랠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최근 노동지표가 악화되면서 이번 주에는 그 노동지표가 정말 집중되어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인데요. 자, 시장의 대기 자금들이 제가 많아졌다라고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주 지표만 소화가 된다면 어쨌거나 언제 출발하느냐, 어떤 포인트에서 출발하느냐가 달라지는 것이지 랠리는 결국에는 발생할 수 있다. 발생할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주식은 대략적으로 6개월 뒤에 미래를 선반영합니다. 그만큼 단기에 성장하거나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렇게 예상이 되는 섹터, 그리고 거기에서도 좀 집중할 수 있는 종목을 찾아서 투자를 해야 하는 그런 시기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만약에 뭐 아직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미증시 하락이 발생한다면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오히려 공격적으로 좀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 그렇게 이런 전략, 선택과 집중 정말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내용들 다 제가 통신망에서 전부 다 이게 사전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이고, 네네. 미리 다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미리 짚어주신다. 그렇죠. 예상을 네네. 해드리죠. 뭐 두 가지 오.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갈 수가 있고 저렇게 갈 수가 있고. 확률이잖아요, 주식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미리 좀 정보를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통신망 많이 참여하셔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글로벌 증시에 대한 흐름 함께 체크해봤습니다. 주말 사이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기술주 내에서 희비가 엇갈리면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체포 소식으로 인한 지정학적 변수의 큰 변동성을 보일 수 있겠는데요. 현재 구간에서는 종목별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그동안 저희가 생방송 안에서 공략해드렸던 종목에 대한 리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반도체가 네. 엄청나요. 그 제가 추천드릴 때 뭐라고 했었죠? 그때 선물이라고 하셨고 네, 또 제가 매주 밤을 질문드린 새고
준비를 하셨다고 하셨어요. 맞습니다. 진짜 맞죠? 밤새가지고 준비해갖고 네네. 제가 말 살짝 더듬으면서 방송을 했어요. 오, 그 제가 오늘 좀 오면서 제가 방송을 모니터를 잘 안 하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 네네. 저는 다른 방송도 아예 보질 않습니다. 근데 오.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방송국 오면서 시청을 했어요. 제가 네네. 지난주 재방송을. 오, 네네. 너무 졸리더라고요. 왜 졸리셨어요? 제가 말하는 게 졸려요. 아, 너무 피곤하셔가지고 네, 맞습니다. 종목 고르시느라. 컨디션도 안 좋은 것도 있고 이렇게 네네. 매주 제가 좀 정말 열심히 이렇게 종목 발굴해가지고 네. 그만큼 그리고 증시도 제가 상승한다 뭐 이런 부분을 강하게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어떻게 보면 당연히 이렇게 결과가 따라오고 있다. 음.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네네. 그러면은 지금 한미반도체도 그렇고 네네. 제주반도체도 그렇고 너무 수익률이 좋았잖아요. 둘 다 제가 제시드렸던 1차 목표가는 돌파를 했죠. 오, 네네. 네네. 그럼 수익률 리뷰 계속해서 부탁드릴게요. 네네. 수익률 리뷰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지난주 국내 증시는 정책 영향으로 금요일부터 폭등 랠리가 그냥 랠리도 아니죠. 폭등 랠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증시 상승에 따라서 추천주들도 이렇게 좋은 수익이 나와 주었는데요. 자, 진행 중인 종목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뭐 큰 움직임은 없었지만 그 알테오젠 한번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 한번 띄워주시면 보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알테오젠이 제가 언제 추천드렸냐면 알테오젠 29일이요. 그렇죠. 29일에 추천드렸고 29일에 추천드렸고 화요일에 뭐 잠깐 이거는 뭐 애프터에서 살짝 갔다 왔는데 뭐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의미 없는 거고 이런 차트는 뭐 보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의미 없다. 그래서 여기서 자, 매수 추천가를 제가 45만 9천 원에 45만 9천 원. 자, 화요일도 잡을 수 있고 수요일도 잡을 수 있고 월요일 오늘도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가 기준으로 해서 46만 8,500원 이렇게 수익권에서 가져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렇게 좀 방어할 수 있는 대응 종목으로 제시를 드렸고요. 차곡차곡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다만 지금 국내 증시는 반도체에 굉장히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잠시 소외되고 있지만 추후 이제 뭐 조정장이 온다던가 아니면 섹터 순환매가 이렇게 돌아갔을 때 그때는 뭐 이제 반응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좀 천천히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제주 반도체 한번 보겠습니다. 제주 반도체 차트가 좀 뭐 기가 막히죠. 네, 엄청나네요. 네, 제가 뭐 밤새서 이렇게 다크서클 달아가면서 제가 엄청 후회를 했어요. 후회를 했었다고요? 전문가님께서 공략해 주셨을 때 네네. 저도 좀 담아갈 걸. 이걸 안 쳤다고요? 제가 못 담아갔어요. 아니 살 수 있는 날이 그렇게 많았는데. 그러니까요. 제가 다 안타깝네요. 제가 너무 아쉬워가지고 앞으로 더 귀 기울여야겠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아무튼 제주 반도체 23일에 12월 23일에 추천드린 종목입니다. 보시면은 23일이면은 뭐 움직이지 않을 때입니다. 네, 수급이 없을 때 추천을 드렸고 매수 추천가 19,700원에 드렸기 때문에 24일 수요일 그리고 26일 금요일까지도 매수가 가능했습니다. 제가 화요일에 오전에 항상 이렇게 제시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매수가 이내에 26일에 걸쳤고 이후로 계속 폭등이 나타났는데요. 자, 금요일 이날 26일 하루에만 12% 정도 상승. 그 다음 날 이게 배당락일인데 이날은 뭐 종가 기준 뭐 2% 약상승 정도가 나타났고 그 다음 날 21% 상승 종가 기준. 그 다음 날은 뭐 14% 그리고 오늘이죠. 오늘은 16% 고가 찍고 일부 조정을 좀 받은 구간인데요. 제가 이 종목 목표가도 높게 드렸습니다. 충분히 넉넉하게 드렸죠. 23,000원에 1차 목표가 드렸고 요 구간이에요. 1차 목표가. 그리고 2차 목표가 좀 길게 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뭐 단기에 정말 엄청난 수익이 발생했다고 할 수 있겠는데 자, 그만큼 제가 좀 강하게 언급드렸던 종목이고 정말 선물이다. 이거 제가 크리스마스 때 맞죠? 크리스마스 네네. 전에 뭐 선물이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선물 잘 받아 보셨을 거라고 네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뭐 안 사셨다면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어요. 내가 안 살 수는 있어. 그렇죠. 왜냐면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기간이 있었잖아요. 그죠? 충분한 기간이 있었고 제가 분명히 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심지어 23일에 블라인드 종목이었어요. 맞아요. 그만큼 좀 집중을 많이 하셨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루닛 한번 보겠습니다. 루닛. 네. 네, 루닛 같은 경우는 이제 AI죠. AI 종목이고, 자, 12월 15일 방송에서 추천드렸던 종목이고요. 그다음에 화요일에 제가 오전에 공개를 해드리는데, 자, 루닛은 38,400원 매수가를 추천드렸습니다. 보면은 1일, 2일, 3일, 4일, 4거래일 동안의 매수 기회가 있었다. 그리고 일부 눌리는 구간은 있었지만 뭐 크지 않았고요. 그리고 담아갈 수 있는 시간 충분히 있었습니다. 이후로 12%, 12% 이렇게 강한 상승 흐름 나오다가 잠깐 제한이 됐습니다. 그 여기에 대한 이유는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지금은 반도체에 굉장히 그다음에 우량주에 굉장히 집중되는 그런 폭등 랠리가 이어지는데 우량주를 중심으로 강한 흐름이 이거는 제가 잠시 후에 설명드릴 텐데요. 그런 랠리가 펼쳐지고 있는 장세에서 잠깐 좀 주춤했다. 이 정도. 그래도 여전히 큰 수익권이다. 여전히 여기 대비하면은 지금 43,500원입니다. 지금도 안정적으로 큰 수익권에서 가져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천천히 대응하시면서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한미반도체입니다. 이거 정말 이 종목도 굉장히 많이 갔죠. 이 종목을 제가 12월 8일에 추천드렸습니다. 보시면은 흐름이 없을 때요, 전혀. 예, 흐름이 없을 때 추천을 드렸고 마찬가지로 제주반도체랑 조금 이제 비슷한 개념은 살짝 있긴 한데 성격은 좀 다른 종목입니다. 네, 아무튼 이때 추천을 드려서 제 12만 원 이하로 매수를 추천을 드렸고요. 이게 좀 요 구간 12만 원 밑에서 좀 이거 물렸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11만 뭐 5천 원, 뭐 12만 원 계속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여기서 보유를 하고 있다가 자 12월 22일 월요일부터 상승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자 이후로 강하게 자 금요일장에서 종가 기준 14.5% 그리고 오늘 최고가가 26% 찍고 일부 조정되는 상황에서 17만 3,900원 자 이렇게 되면서 자 이 종목 목표가를 제가 15만 8,500원을 제시드렸습니다. 15만 8,500원 그것만 계산해도 12만 원에서 15만 8,500원이면은 몇 프로죠? 몇 프로일까요? 40% 넘지 않겠습니까? 40%요? 1차 목표가입니다. 1차 목표. 그러니까 절반 수익 실현하는 1차 목표 구간을 그 정도 잡아드렸기 때문에 이 종목 정말 가지고 계셨던 분들 이거 문의 주셨던 분들도 실제로 많았어요. 추천 이유로 사도 되나요? 뭐 이런 질문 주셨던 분들도 많고 제가 구체적으로 좀 잡아드렸던 종목인데 정말 좋은 수급 흐름 이어지면서 정말 급등하는 흐름 자 그리고 요 흐름 조금 더 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차 목표가 부분은 그러니까 구체적인 대응 부분은 좀 따로 문자 좀 주시면 제가 좀 바쁘신가 봐요. 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네네. 문자 신청을 주시면은 네. 아까는 막 랩을 하시길래 제가 바쁘신 줄 알았는데 지금은 또 이렇게 굉장히 아닙니다, 또 여유가 아닙니다. 있으신. 네. 네. 아무튼 이렇게 좋은 수익 나와주셨습니다. 이거 두 개만 합쳐도 뭐 수익이 한 5, 60% 될 것 같네요. 네네. 와, 확정 수익입니다. 네. 확정 수익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1차 목표가를 기준으로 하는 그런 수익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뭐 잡으셨던 분들 다 좋은 수익 나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공략해드렸던 종목에 대한 리뷰까지 만나봤는데요. 오늘도 여러분을 위한 생방송 공략주 2가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공략주 빠르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방송 하단에 QR코드 준비해뒀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신 후에 화면에 가져다 대시면 빠르게 입장 가능하시고요. 또 문자 통해서도 저희와 함께 보실 수가 있는데요. 샵 3989번으로 정석 2글자만 남겨주시면 오늘의 공략주와 더불어서 이 시장 대응 전략까지 함께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이용 시에는 정보 이용료 100원이 부과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는 우리 국내 증시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목원님 오늘 우리 시장 또 너무 좋았어요. 네, 맞습니다. 반도체 투톱이 정말 미친 듯이 달려주더라고요. 이것도 제가 계속해서 좀 잡아드렸던 내용 아니었나요? 맞아요, 정책으로 맞아요. 인해서 강제적으로라도 이제 수급 들어올 수밖에 없을 것이고 네네. 이런 부분 다 그리고 우량주도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렇죠. 이게 정책 그러니까 뭐 그 환율 안정화 정책 그리고 이게 이제 시행되면서 1분기 이내에 그 국내 증시로 이제 수급이 들어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네네.
들어온다면 제가 어떤 종목을 선택하겠느냐라고 지난 시간에 질문 드렸었죠. 네, 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우량주 위주의 강력한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결과로도 이렇게 나타났는데요. 자, 우선 그 지난주 흐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주 국내 증시는 자, 월요일 강세 이후에도 자, 추가적인 정책 발표, 그다음에 정책 시행이 진행되게 되면서 금요일 발생한 강력한 수급과 함께 폭등 랠리가 진행이 현재도 유례없는 폭등 랠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 환율 안정화 정책 시행이 1월부터 시작된 만큼 사실상 예고된 상승 흐름이었는데요. 자, 정책 발표는 보름 전쯤에 진행이 됐었고, 그리고 이후 원화 가치가 상승해 있었던 만큼,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떨어졌죠. 1,480원에서 40원까지 이게 굉장히 크게 하락하고서 지금 30원대까지 터치했다가 40원대 일부 반등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이만큼 그 시간을 벌게 된 만큼 더 강력한 수급이 들어오는 그런 개념으로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의 경우 변수 없이 강력한 유례없는 강력한 수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이번 정책으로 단기 수혜를 가장 많이 받는 거 앞서 설명드렸죠. 당연히 우량주입니다. 자, 서학개미의 경우 올해 1분기 이내에 해외 투자 자금을 국내로 복귀해서 1년간 보유하였을 때만 그 양도세에 대한 세제 혜택을 받게 되기 때문인데요. 자, 주식을 1년 동안 단순히 생각했을 때 안정적으로 보유를 하려면 당연히 뭐 이렇게 개인들의 생각에서는 당연히 뭐 안정적인 우량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이해가 많이 겹쳤을 테고, 실제 수급 유입이 진행되면서 실제 삼성전자의 흐름을 보면은 금요일 뭐 7%, 오늘도 7% 이렇게 정말 강력한 폭등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번 환율 안정화 정책 발표는 24일경에 진행이 됐습니다. 이 환율이 폭락하게 되면서 증시 상승을 더욱 강하게 유도하게 된 것인데요. 자, 여기에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수급이 어떤 기업의 가치 상승이 아니라 정책적인 이유로 발생했다는 바로 이 부분인데요. 자, 기업 가치 재고로 인한 근본적인 어떤 상승 흐름, 기업의 그 주가 상승 부분은 안정적으로 꾸준히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으로 인한 수급은 근본적인 재료까지는 될 수 없습니다. 그 정책에 의해서 바뀔 수 있는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근본적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리고 또 더구나 이번 환율 안정화 정책 자체도 어떻게 보면 시간벌이용은 될 수 있습니다. 이 정책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정책 자체는 분명히 효과가 있었지만 이게 길게 갈 수는 없는 그런 근본적인 재료라고는 할 수 없다는 그런 얘기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발생한 우량주들의 강력한 수급은 단기에 조정된 환율의 차이만큼 발생한 수급이다. 이렇게 바라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물론 이번 환율 안정화 정책이 강력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혜택을 통해 원화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거는 뭐 일시적일 수가 있겠고 그렇다고 좀 근본적인 재료가 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뭐 미국의 경우에는 최근에서야 좀 긴축을 끝내고 조금씩 유동성을 이제서야 공급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진작부터 시장에 강력한 유동성을 공급했다라는 부분에서 우리나라는 원화를 풀고 미국은 달러를 쪼이고 아무튼 뭐 이렇게 상반되는 말 실수했네요. 네. 네, 아무튼 상반되는 그런 정책이 시행이 됐습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최근 기준입니다. 이게 좀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어느 정도 뭐 상충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원화가 너무 많이 풀린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원화가 그러면 떨어져야 되는 게 맞거든요. 이런 게 근본적인 이유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다시 뭐 긴축을 하든 뭐 금리를 뭐 인상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그 화폐를 뭐 어떻게 하든 긴축을 하지 않는 이상은 이게 이제 근본적인 재료가 될 수 있는 부분인 거고, 그다음에 지금 환율 안정화 정책 이 부분은 네. 아무리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정책은 맞아요. 하지만은 이게 어떻게 원화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근본적 재료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이 정책이 그대로 유지되고 어떤 추가적인 어떤 대응 정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환율은 또 반등할 수 있다. 다시 좀 올라올 수 있다. 그렇죠. 결국에는 반등할 수 있다. 하지만 시간 벌이는 어쨌거나 됐기 때문에 이렇게 연말부터 이렇게 랠리가 강력하게 이어지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미래 이런 거는 일단 나중에 생각하고 네. 당장의 랠리에 최대한 수익을 극대화해 나와야 돼요. 그렇죠. 이후에 환율이 다시 올라왔을 때는 그만큼 변동성이 강한 장세가 나타날 수 있고 그다음에 지금 막 우량주가 빠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잘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하지만 추후에 환율 다시 올라간다면 떨어질 수 있고 네. 그리고 제가 강조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개인을 돈 벌어주는 시장은 없습니다. 정말 냉정한 얘기인데 항상 돈을 버는 건 세력이에요. 개인이 돈 버는 시장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보면은 네. 삼성전자가 지금 엄청나게 폭등하고 있죠. 그렇죠. 해외 증시 투자했던 분들 네. 그 양도세 혜택 받으려고 지금 성급하게 들어오신 분들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 네네. 그렇게 들어오신 분들은 조금 힘들어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급하게 들어오기보다는 1분기면은 3월까지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네네. 반드시 뭐 1월 2일부터 내가 삼성전자 사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쵸. 안정적인 종목이라는 거는 저점을 다지고 있는 종목들이 안정적인 것이지. 네. 우량주가 안정적이라고는 지금 폭등 중이고 최고점 갱신 중인 삼성전자가 맞아요. 내년 1월에도 그 가격일까요? 저는 잘 모르겠네요. 거기까지는 누구도 확신할 수 없어요. 그 네네. 이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하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세제 혜택을 위한 거라면 뭐 배당주라든지 아니면 좀 지금은 잠깐 소외되고 있는 저점을 다지고 있는 그런 섹터를 좀 찾아보면 어떨까? 이런 좀 대응 전략을 추천드리겠고요. 좀 구체적인 부분은 이제 통신망에서 네네. 이런 대응 전략 방송 시간이 좀 한정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좀 생략을 하도록 하겠고요. 아무튼 네, 간단히 뭐 다 말씀드린 것 같네요. 네. 네, 좋습니다. 이렇게 국내 증시에 대한 흐름도 함께 체크해 봤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 코스피가 4,400선을 돌파하면서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 줬습니다. 반도체 대장주를 중심으로 상승 랠리를 이어갔는데요. 환율 변동성에 대한 부담은 아직 남아있지만 실적과 수급에 따른 종목별 기회에 주목해 봐야 한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요. 또 어떤 섹터에 숨겨진 투자 기회가 있을지 오늘의 공략주 또 두 가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첫 번째 공략 섹터 어떤 섹터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첫 번째 준비한 섹터는 바로 ESS. ESS. 제가 이거 뭐 한 번은 또 좀 준비했었던 적이 있었죠. 네. 네, ESS 테마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이 섹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ESS 섹터는 국가 단위 인프라 투자와 빅테크 기업들의 전력 확보 경쟁에 따라 움직임이 나타나는 그런 좀 중요한 섹터입니다. 그래서 이 섹터는 그 수주를 기반으로 좀 움직인다. 수주를 기반으로 움직임이 나타나기 때문에 실적 예측이 가능하다라는 게 좀 장점이겠고요. 특히 2026년 올해죠. 올해는 미국이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제재를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제재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배터리도 그 중에 핵심입니다. 제재를 강화하게 되면서 국내의 관련 기업들의 그런 반사 이익을 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자, 최근 미중 무역 갈등이 점차 좀 심화되게 되면서 겉으로는 좀 평온하겠지만 실제로는 좀 갈등이 무역적으로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상황인데요. 자, 미국 정부는 중국산 ESS 배터리에 대한 관세를 기존 7.5%에서 자, 25%까지 올리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자, 여기에 펜타닐 관세와 상호 관세 등 여러 가지가 추가가 되게 된다면 중국산 배터리 실질 관세는 50% 이상도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높은 수치가 되겠습니다. 자, 이는 미국 시장에서 중국산 배터리가 사실상 퇴출 수순을 밟아야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자, 그 공백을 뭐 우리나라 뭐 대기업이죠.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아니면 삼성 SDI 같은 국내 기업들이 흡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AI 데이터 센터는 24시간 멈추지 않는 그런 전력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신재생 특히나 이런 신재생 에너지들은 그런 발전량이 계속 일정한 게 아니라 굉장히 불규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안정적으로 저장했다가 공급을 해주는 ESS가 그런 겁니다. ESS는 이제 뭐 필수적인 인프라의 그런 AI도 그래서 여기는 거죠. AI 인프라에도 그래서 필수적인 그런 에너지 저장 장치가 되겠습니다. 자, ESS의 핵심 구성 요소는 전기를 담는 배터리 셀과 전기 성질을 바꿔주는 PSS 그리고 이를 제어하는 EMS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단순히 배터리 하나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 전력망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통합 솔루션 능력이 핵심이겠습니다. 지금 미국의 ITC 혜택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투자세액 공제 요 혜택을 받기 위해서 현지 생산 라인을 가동하기 시작한 국내 업체들의 실적이 이제는 뭐 숫자로 찍히기 시작하는 그런 구간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과거에는 뭐 ESS가 뭐 기대감만으로 막 움직였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이제 실적 기반으로 좀 움직이는 그런 시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 수요가 확실하고 반사 이익 기대감이 그런 기대감이죠. 주식은 기대감으로 움직이죠. 그래서 기대감이 나타나는 시점에서 종목 선택에 따라서 뭐 좀 좋은 수급을 기대할 수가 있을 텐데요. 잠시 후에 종목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공략 섹터로 ESS 섹터 소개해 주셨습니다. 연속적인 금리 인하 기대감과 글로벌 설비 인프라 투자에 대한 부담이 완화되는 구간에서 단기 변동성보다는 중장기적인 인프라 투자 흐름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주머님, 그럼 종목도 빠르게 공개해 볼까요? 지금 좀 너무 시간 너무 빨리 갔네요. 네. 자, 종목부터 좀 공개를 하면은 네, 서진 시스템입니다. 서진 시스템. 네, 서진 시스템은 단순히 뭐 부품만 제조하는 그런 기업이 아니라 글로벌 상위 ESS 기업들의 파트너사로서 북미 에너지 인프라 확장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수직 계열을 통한 원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고, 특히 26년은 미국이 중국산 ESS에 대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관세를 인상하게 되면서 국내 EMS 업체인 서진 시스템의 수혜가 좀 더 집중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시기겠습니다. 자, 최근 미중 갈등이 좀 이어지게 되면서 글로벌 빅테크들은 중국산을 대체할 수 있는 공급망을 정말 필사적으로 찾고 있습니다. 이게 AI 인프라에 대한 거는 모든 게 다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찾고 있는데, 자, 이 서진 시스템 베트남의 거대 생산 기지를 통해서 이 수요를 좀 굉장히 많이 좀 수요를 충당하고 있고, 그래서 배터리 셀을 제외한 ESS의 모든 하드웨어를 직접 제작 조립하는 이런 좋은 능력을 갖추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생략하고 차트 보면은요, 지금 자, 12월 초까지는 어느 정도 상승 흐름이 좀 나타났다가 이후로는 좀 이렇게 보합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전체 흐름을 보면은 한번 좀 이렇게 하락이 뭐 이때는 웬만한 섹터 다 빠졌습니다. 뭐 반도체 말할 것도 없고 다 빠졌고, 이후로 최근에 이렇게 10월까지 상승 나왔다가 이렇게 좀 수렴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지금 시즌부터는 이제 실적 기반으로 좀 움직이는 장세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모아가기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구체적인 대응 구간 제가 통신망에서 진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첫 번째 공략주로 서진 시스템 만나봤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종목에 대한 더 자세한 투자 전략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방송 하단에 QR코드 준비해뒀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신 후에 화면에 가져다 대시면 빠르게 입장 가능하시고요. 또 문자 통해서도 저희와 함께 보실 수가 있는데요. 샵 3989번으로 정석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오늘의 공략주와 더불어서 이 시장 대응 전략까지 함께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관님, 빠르게 두 번째 섹터로 또 넘어가 볼까요? 네, 두 번째 섹터 뭐 이렇게 길게 설명 안 드릴게요. 유리기판 네네. 섹터입니다. 유리기판. 네, 기존에 한번 제가 진행을 해드렸었죠. 맞아요. 네. 자, 유리기판 섹터는 단순한 새로운 소재의 어떤 도입이 아니라 AI 반도체의 물리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반도체 패키지 공정의 전환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국가 단위의 첨단 기술 패권 경쟁 중인 좀 굉장히 중요한 섹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기존 플라스틱 기판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치 산업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수주와 설비 투자가 실적으로 직결되는 그런 특성을 가지는데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26년부터는 인텔이나 뭐 주요 기업이죠, 삼성전자, AMD 같은 글로벌 빅테크들이
유리기판을 실제 하이엔드 칩에 채택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상용화가 된다. 요 상용화가 시작되는 게 26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25년까지는 유리기판이 뭐 기대심에 의해서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실적을 기반으로 이제 움직이게 되는 본격적인 실적 장세다. 실적 장세가 펼쳐진다. 마찬가지입니다. 유리기판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반도체의 그런 부품 관련주라고 할 수 있겠는데 어쨌거나 지금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삼성전자라든지 반도체 관련주가 집중해서 움직였다면은 이후에는 이런 부품주라든지 그 반도체와 직접 관련되는 그죠? 실적 기반으로 해서 다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국내 증시 자체가 지금 재평가되고 있는 정책으로 인해서 재평가되고 있는 그런 시즌이기 때문에 반드시 따라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렇게 실적 기반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렇게 좋은 종목을 준비를 했고요. 섹터 설명하고 있었지. 제가 저 빨리 하려다 보니까 정신이 없어가지고. 네. 아무튼 그 ESS 섹터 뭐 기존에도 한번 유리기판 섹터 네네. 기존에도 한번 제가 진행을 해드렸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고요. 자 어쨌거나 기존 플라스틱 소재에서 좀 더 이렇게 정밀하게 가공을 해가지고 유리기판을 정밀하게 가공해가지고 효율을 극대화하는 그런 네네. 부품인데 만들기가 정말 어렵다. 간단하게 표현드릴게요. 만들기가 정말 어렵다. 그래서 정말 특별한 기술이 있는 기업들만 이거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 핵심이 되는 기업을 제가 오늘 준비했습니다. 네네. 기대가 되는데요. 네네. 네, 우선 두 번째 공략 섹터로 유리기판 섹터 만나봤습니다. 유리기판은 AI 반도체 성능을 높이는 핵심 기술인데요. 현재 구간에서 공략하기 좋은 섹터로 유리기판 관련 섹터 한번 만나봤습니다. 주모님, 그럼 종목은 블라인드 종목이잖아요. 네, 그렇죠. 어떤 종목인지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뭐 설명드리면은 뭐 이렇게 좀 아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네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기업은 과거에 단순히 디스플레이 장비를 만들었던 기업이었지만 지금은 유리기판 장비의 핵심 기업으로 재평가받게 된 그런 기업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인텔, 엔비디아, 뭐 AMD 같은 글로벌 빅테크들이 26년부터 유리기판 채택을 공식화하게 되는 그런 시기인데요. 자, 이 기업은 26년 AI 칩의 유리기판 상용화가 시작됨에 따라서 가장 먼저 수혜를 입어야 된다. 가장 1번으로 수혜를 입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기업은 반도체용 유리기판 제조 장비를 실제 양산 라인에 공급한 세계 최초의 기업입니다. 그런 만큼 분야에서 정말 강력한 어떤 독보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자, 또 유리기판의 핵심이죠. TGV 레이저 가공 기술력을 국가로부터 인정받게 되면서 소부장 으뜸 기업으로 선정된 바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좀 퀴즈를 하는 것 같기도 한데 네. 아무튼 이게 굉장히 좀 열심히 준비한 종목이다. 블라인드 항상 잘 간다. 이거 잘 아실 겁니다. 저희 시청자분들. 그쵸? 그래서 차트 보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우상향 흐름은 맞습니다. 근데 이게 볼륨이 정말 크죠. 그래서 작년 9월까지 조정을 받았다가 11월에 좀 강한 거의 상한가 가까운 흐름이 나타나고 자 추가 상승 나오다가 그리고 또 강력한 조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추세의 저점은 정말 무너지기 어렵다. 그리고 특히나 지금 이게 랠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지금 61선이 무너지지 않고 있어요. 그죠? 랠리가 증시가 상승하는데 이거는 좀 무너지기 어렵다. 그래서 당분간 무너지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리스크가 그만큼 없다고는 할 수 없죠. 낮은 종목이고 그리고 위로는 크게 열려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내일 구체적으로 구간 제시 드리면서 종목 설명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블라인드 종목까지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종목에 대한 더 자세한 투자 전략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방송 하단에 QR코드 준비해뒀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신 후에 화면에 가져다 대시면 빠르게 입장 가능하시고요. 또 문자 통해서도 저희와 함께 보실 수가 있는데요. 샵 3989번으로 정석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오늘의 공략주와 더불어서 이 시장 대응 전략까지 함께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쉽지만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드리지 않는다는 점 현명한 투자 판단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